역사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일까요? 아니면 정해진 궤도를 도는 거대한 수레바퀴일까요? 우리는 흔히 시간은 앞으로만 흐른다고 믿습니다. 어제에서 오늘로 그리고 내일로. 하지만 때때로 역사는 마치 고장 난 레코드판처럼 특정 지점에서 튀어올라 정확히 같은 멜로디를 반복해서 연주하곤 합니다. 그것도 아주 섬뜩하고 비극적인 단조의 멜로디를 말이죠. 여기 두 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한 끈으로 묶여있는 듯한 두 사람.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에이브러햄 링컨, 그리고 가장 사랑받았던 젊은 대통령 존 F 케네디. 이 두 사람의 삶과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기이한 일치점은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정교하고 조작이라기엔 너무나 방대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둘 다 암살당했다는 식의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주의 시계가 정확히 100년이라는 주기를 가지고 두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데칼코마니처럼 찍어냈는지 그 소름 끼치는 디테일 속으로 아주 깊게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두 사람이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그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46년 일리노이주의 한 꺽다리 변호사가 의회에 진출합니다. 노예 해방이라는 거대한 불씨를 가슴에 품고 정계에 발을 들인 링컨이 하원의원에 당선된 해가 바로 184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0년 뒤 마치 누군가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1946년이 되자 매사추세츠 출신의 젊고 야망 넘치는 청년 케네디가 하원의원에 당선되며 중앙 정치 무대에 등장합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의 강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별이 동시에 떠오른 겁니다. 이 기묘한 100년의 법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링컨이 수많은 정치적 실패와 고난을 딛고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라는 정점에 선 것은 1860년이었습니다. 남북전쟁의 전운이 감돌던 그해 그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계바늘이 정확히 100바퀴를 돌고 난 1960년 냉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해 케네디는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단순히 당선 연도만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주한 시대적 상황조차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링컨은 흑인 인권 문제와 노예 제도를 둘러싼 갈등으로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는 내전 직전의 상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케네디 역시 100년 뒤 흑인 민권운동이 절정에 달해 사회적 갈등이 폭발하던 시기에 집권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권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시대의 흐름을 바꾸려 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적을 만들었다는 점까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백악관의 주인은 바뀌었지만 그들을 둘러싼 공기는 100년 전이나 후나 똑같이 무겁고 위태로웠던 겁니다. 이제 조금 더 개인적인 영역, 그들의 주변을 맴돌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정말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두 대통령 곁에는 항상 2인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통령이죠. 링컨 대통령의 부통령 이름은 앤드류 존슨이었습니다.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의 부통령 이름은 린든 존슨이었습니다. 두 부통령 모두 존슨이라는 성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흔한 성씨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링컨의 파트너 앤드류 존슨은 180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00년의 저주는 여기서도 어김없이 작동합니다. 케네디의 파트너 린든 존슨은 정확히 100년 뒤인 1908년에 태어났습니다. 대통령들의 100년 터울, 그리고 그들의 자리를 계승하게 될 부통령들의 100년 터울. 마치 신이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캐스팅된 배우들처럼 생년월일마저도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름에 얽힌 미스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대통령의 이름 링컨과 케너디. 영어 철자를 세어보면 두 이름 모두 7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뒤를 이은 부통령 앤드루 잔선과 린던 잔선. 이름인 앤드루와 린던은 모두 6개의 알파벳, 성인 잔선은 7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엔 이름의 기류와 운율마저도 기이할 정도로 맞아떨어집니다. 더욱 기가 막힌 이야기는 그들의 비서와 관련된 일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미스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가장 유명한 전설 중 하나입니다. 링컨 대통령에게는 케네디라는 이름을 가진 비서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링컨이 암살당하던 그날 비서 케네디는 링컨에게 오늘 밤 극장에 가지 마십시오. 불길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만류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1963년 케네디 대통령에게는 링컨이라는 성을 가진 비서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블린 링컨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케네디가 댈러스로 떠나기 직전 댈러스에 가지 마십시오.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간곡히 부탁했다고 합니다. 두 대통령 모두 자신의 이름과 얽힌 비서의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마치 미래의 자신이 과거의 자신에게 혹은 과거의 망령이 미래의 자신에게 보내는 필사적인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운명의 날, 그 비극적인 최후의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은 마치 같은 감독이 연출하고 주연 배우만 바뀐 리메이크 영화를 보는 듯합니다. 먼저 요일입니다. 링컨이 포드 극장에서 존 윌크스 부스의 총탄에 맞은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부활절 직전의 성금요일이었죠.
케네디가 댈러스의 거리에서 리하비 오스왈드의 흉탄에 쓰러진 날, 그날 역시 금요일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묘사해보겠습니다. 링컨은 아내 메리 토드 링컨의 손을 꼭 잡은 채 연극을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총성이 울리던 그 순간 그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 곁에 앉아 있었죠. 케네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뚜껑이 열린 리무진 뒷좌석, 바로 옆자리에는 아름다운 영부인 채클린 케네디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대통령 모두 아내와 함께 있던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머리에 총상을 입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총알이 관통한 부위마저 머리 뒷부분이라는 점이 소름 끼치도록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포드라는 단어는 이 평행이론의 정점을 찍습니다. 링컨이 암살당한 장소는 바로 포드 극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케네디는 어떨까요? 케네디가 암살당할 당시 타고 있던 그 검은색 리무진, 그 차는 바로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링컨 모델이었습니다. 링컨은 포드라는 이름의 장소에서 죽었고 케네디는 링컨이라는 이름의 차를 타고 포드가 만든 기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얽히고 설킨 단어들의 조합은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자기적이고 악의적이기까지 합니다. 이제 방아쇠를 당긴 자들, 암살자들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링컨을 쏜 존 윌크스 부스, 케네디를 쏜 리하비 오스왈드. 우선 이들의 이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범죄자나 암살자를 부를 때 흔히 이름 마이너스 중간 이름 마이너스 성 이렇게 세 단어 전체를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모두 15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JOHNWILKSPOTHLEHORPYOSWORD. 글자 수까지 정확히 일치하는 이 기묘함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두 암살자의 생애주기 역시 100년의 법칙을 따릅니다. 존 윌크스 부스는 183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0년 뒤인 1939년 리하비 오스왈드가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남부 출신의 백인 남성이었고 과격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소외된 인물들이었습니다. 범행 직후 그들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보면 공간을 뒤틀어 놓은 듯한 완벽한 대칭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링컨을 암살한 부스는 극장에서 총을 쏘고 인근의 창고로 도망쳐 숨었습니다. 반면 케네디를 암살한 오스왈드는 교과서 보관소라는 창고에서 총을 쏘고 인근의 극장으로 도망쳐 숨었습니다. 극장과 창고, 창고와 극장. 마치 거울을 마주본 것처럼 혹은 필름을 거꾸로 돌린 것처럼 두 사람의 동선은 완벽하게 반대되면서도 정확하게 같은 요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예술의 공간에서 죽음을 선사하고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고 다른 한 명은 어둠 속에서 죽음을 선사하고 예술의 공간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들의 최후 또한 미스터리 그 자체입니다. 존 윌크스 부스는 도주 끝에 사살당하거나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결국 법정에서 진실을 말할 기회를 영원히 박탈당했습니다. 리하비 오스왈드 역시 체포 직후 경찰서 지하에서 잭 루비라는 또 다른 인물에게 총격을 받아 사망합니다. 그 역시 법정에 서보지도 못한 채 입이 막혀버렸죠. 두 대통령의 죽음 뒤에 거대한 배후가 있었는지 아니면 단독 범행이었는지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열쇠들이 재판 직전에 모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입들이 영원히 다물어지면서 100년의 시차를 둔 두 사건은 영원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두고 텍사스 명사수의 오류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수만 가지의 데이터 중에서 우연히 맞아떨어지는 것들만 골라내서 의미를 부여한 억지 꿰맞추기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는 수많은 우연이 존재하고 통계적으로 본다면 일어날 법한 일들이 일어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100년이라는 정확한 주기, 이름에 숨겨진 똑같은 글자 수, 금요일 머리 뒷부분 아내의 옆자리, 그리고 링컨이 죽은 포드 극장과 케네디가 죽은 링컨 차, 극장에서 창고로 창고에서 극장으로 이토록 정교하고 집요하게 반복되는 패턴을 단순히 우연이라는 단어 하나로 퉁치고 넘어가기에는 그 확률이 너무나 희박하고 그 디테일이 너무나 잔혹합니다. 어쩌면 이 우주에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거대한 각본이나 알고리즘이 존재하는 건 아닐까요?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이 오류를 일으켜 과거의 데이터를 현재 화면에 겹쳐서 출력하는 글리치 현상처럼 역사라는 거대한 시스템도 100년마다 한 번씩 오작동을 일으켜 과거의 비극을 현재에 다시 재생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과 존 F 케네디,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했던 두 대통령은 아마도 같은 영혼을 공유했거나 혹은 같은 운명의 수레바퀴에 묶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 그저 옛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도 어쩌면 100년 전 누군가가 겪었던 삶의 재방송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밤 달력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당신의 오늘은 과거의 누구와 연결되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아카이브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가 궁금하다면 구독하고 다시 만나요.